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사법행정권 남용의 직권남용죄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신문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어서 이제 곧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의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구속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재판의 내용이 방대하고 많다면 굉장히 일정이 빠듯합니다. 또한 공격과 검찰의 그 공소유지, 공격이라 할 수 있는 그것에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방어할 준비에도 정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한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재판을 4일씩 한다고 하면 말이죠. 이게 재판을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또 이 구치소에 돌아가면 이렇게 책상이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서 자료를 이렇게 보고 무슨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PC가 있는 것도 아니요. 옆에서 이렇게 누가 그 자료,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속에서 사실상 아무런 어떤 준비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엄하한 그런 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석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보석 신청은 즉 이 재판을 보석 즉 석방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보석 신청을 양 전 대법원장이 하셨고, 그래서 본 재판에 앞서서 그 보석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사의 신문이 오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 사건 재판과 관계없이 보석 신청이 과연 합당하냐, 이것을 허락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심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심리가 있었던 만큼 수일 내로 그거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석 심리 과정에서 양 대법원장께서 진술한 부분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문제라 할까요? 그런 한계 부분도 느껴지고, 또 이 구체적 이 사건에서 우리 양 대법원장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양 전 대법원장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보석 신청 요청 사유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석 신청서에서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 수십 명을 상대로 한 100여 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에 대한 오랫동안의 그 수사에 대해서 영민하고 목표의식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무소불위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법정에서 마주 서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다. 제가 어렵게 방어는 할 수 있을지언정 검찰에 대해서 공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과 재료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양 대법원장의 그 수사 기록이 20만 쪽에
이르는 모양입니다. A4 용지로 20만 쪽이라면 쌓았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은 자기를 수사한 그 조사 기록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 재판할 때 내가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반론을 제시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나에게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록을 읽어봐야 되는데, 양 대법원장은 이 구치소의 현재 당신이 지금 수용된 독방, 뭐 크지도 않은 그 독방에서는 20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 신문 막바지에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약 13분에 걸쳐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양 대법원장은 며칠 전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다른 미결수 재소자가 자신을 보고 대한민국 검찰이 참 대단하다고 얘기하더라. 저희 같은 수용자들은 법원에서 판사님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 판사님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 법원 판사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심지어 판사님들의 가장 최고 수장이셨던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을 했으니 이 법원보다도 훨씬 대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소회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형사상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하는 법원의 자체 내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마 블랙리스트의 어떤 그런 자체 조사 결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영민하고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오랫동안 수개월간 동원해서 법원을 뒤졌다면서, 이는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양 대법원장은 재판 과정, 법원의 판사님들의 재판 과정에 대한 검찰의 이해도가 참 낮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을 했습니다. 자신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의 재판 과정, 판사가 심리하고 그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재판 하나하나마다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깊은 고민을 하는지, 번뇌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듯했다. 즉 판결문의 판결문만을 보고 거기에서 정리된 결론만을 보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검사의 사실 확정에 있어서의 그런 고민과 번뇌의 과정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평면적인 판결문만 보고 어떻게 아무리 머리가 좋은 검사라도, 또 그러한 이해심 자체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양 대법원장은 지적을 했고, 특히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었는데 그것을 검사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특히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 올라온 그야말로 쟁점이 아주 중요하고 혹은 그런 복잡한 사안, 또 그 사안 중에는 법리적 어떤 그런 이해충돌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전반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러한 영향이 초래되는 그러한 재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사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또 하는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그런 이해력이 부족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소장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재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소 사실을 보니까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그 공소장에 정리된 공소 사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무를 창조한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꼭 무슨 큰 스님들의 어떤 법어 같기도 하고, 혹은 아주 많은 어떤 사유와 법민을 거친 분의 그 깊은 생각이 담긴 그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 무에서 무를 창조했다. 이것은 아마도 양 대법원장이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재판할 사항이 아닌 사항을 검찰이 이렇게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내용으로 그것을 범죄로 구성해서 했지만, 사실 그 가운데 이렇다 하게 본인이 승복할 만한 그러한 범죄 사실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에서 무를 창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같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어쨌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을 해달라는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책 몇 권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도대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피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의 어떤 그 생각과 방어 논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을 기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대법원장까지 지내신 입장에서 이런 후배 법조인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심정적인 불쾌감은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좀 사소한 문제 같고요. 이 노 법조인, 가장 우리 법조인의 최고의 지위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고 또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이 형사재판이 이렇게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없이 참 정말 무리하고 또 비인권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러한 절차는 우리 법정의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그 저울과 그 저울이 작동하기에는 맞지 않다. 즉 형평이나 공평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태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또 그런 자책의 일단도 드러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재판이 인권과 인격이 보장되고 방어권이 행사될 수 있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이념을 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과 이념이 구현되기를, 그럼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많이 우리 법조인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재판을 이 공소사실이 방대한 관계로 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일로서 한 2달 이렇게 잡아먹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 4개월에 불과합니다. 그 3, 4개월에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어떤 그것도 하나하나가 묵직한 그런 내용을
법정에 올려서 증거를 따지고 이거의 어떤 사실 여부 또 법리적 어떤 그 문제 유무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판을 하는 판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터널이 될 것입니다. 수사기한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그러한 범죄 사실을 구성을 해서 이 재판하는 이 현재와 같은 이 제도 하에서는 물론 이런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1심 신급의 구속기간을 생각한다면 재판의 총량, 그 재판에서 합리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판사의 이 심리 이 권한의 행사도 적정한 어떤 그런 업무량을 유지해야만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다고 볼 때에 그러한 공소사실의 양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좀 그렇게 생각일 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또 이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등등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범죄 사실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 못지않게 이러한 재판이 과연 21세기 이 문명국가에서 정말 세계 우리가 10위권의 경제 강소 대국의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재판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뇌를 도저히 그런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양인 대법원장의 이런 보석심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